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중독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 중독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독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어딘가에 미쳐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또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 또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어떤 거에 중독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과연 몰입일까요, 중독일까요? 자, 한번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보람이 되고 또 내가 성장이 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바로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그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심해지고 또 후회스럽고 분노감이 계속 올라온다면 우리는 이거를 부정적 중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몰입과 중독을 구별하고 중독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지표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책에서 보면 중독의 3C, 3C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중독의 조강지처,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한국식이에요. 조는 조절력 상실, 강은 강박적 음주, 지는 지속적 음주, 이렇게 표현하면 조강지가 되네요. 처는 어떻게 할까요? 네. 처가 싫어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거를 외우기 쉽게 조강지처로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조절력 상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조절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즉 뇌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어보거나 줄여보려고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실패하셨나요? 예, 조절력 상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요, 나중에 한두 잔 또 먹었는데 또 금방 조절이 안 돼요. 자, 그러시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나는 조절력이 상실했구나.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강박적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강박적으로 음주를 한다. 좀 알듯 말듯 하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갈망이에요. 중독의 갈망은요, 엄청나게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워낙에 센데 본인이 그거를 멈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술로 풀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죠. 그걸 보고 강박적 사용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안 먹어보면 그 갈망이 엄청나게 세게 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세트지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어린 왕자가 간 별에 술 주정뱅이 별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 별에 아저씨가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아저씨,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잡수세요? 아, 내가 잊어버리려고 그래. 무엇을 잊어버리려고요, 아저씨? 내가 부끄러운 게 있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굉장히 치근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봐요. 아,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술 먹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에 빠져보신 분들은 그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워낙에 힘들고 부끄럽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 자체도 핑계가 돼서 술을 먹는 이유가 되는 그런 강박적 사용에 깊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속적 음주 또는 지속적 사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예요.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있으면 지속적 사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술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술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또는 술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처했어요. 술 때문에 무슨 벌금이나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도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세 번째인 지속적 사용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세요. 상담받으러 오시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술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음주운전 적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드시는 분이 계셔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안 드시고 어떤 분은 드세요.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 음주, 지속적 사용에 해당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나의 술 문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수치스러움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저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걸 진짜 진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술을 못 마셔요.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특성이 지속적 사용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중독의 지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조강지처예요. 조절력 상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두엽의 손상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강박적 사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갈망 때문에.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강박적 사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속적 사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나는 중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요, 전국에 50개소의 보건복지부 지정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나요? 그럼 보건소에 전화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 보건소가 위탁하거나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까운 지역에 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